나의 인생에 있어 인생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 꿈.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20대 30대의 시간을 지내오며 늘 생각했다. 나의 인생에 있어 인생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넌 이런 사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보여줬음 하는 바람이 늘 있었다. 올해 맞이한 40대의 첫 해, 지금의 나는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만의 숲을 찾아 선물처럼 숨어있는 꿈을 찾아가는 시간들. 어떤 사람은 일 안에서 그 꿈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만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난 후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들을 만들 것이다. 일 안에서 꿈을 찾겠다라 마음먹은 지도 10년. 행정학 전공이었던 20대의 국지원이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을 하면 일하는 시간 밖에서의 시간에서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다. 인생이라는 게 늘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9to6의 정해진 시간의 삶의 국지원이 아닌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따르는 삶의 국지원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나의 삶이 매몰되어 버렸다.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나의 시간들이 뒤죽박죽. 웨딩 플래너 1년 차에는 일을 배우느라 그리고 혼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고 웨딩 플래너 2년 차에는 이제 좀 일을 알 듯 하긴 한데 이 일이 나에게 맞나 라는 일에 대한 의심으로 시간을 보냈었다. 웨딩 플래너 3년 차에는 자전거 타듯 신경 쓰지 않아도 일의 루틴들이 몸에 익어 습관처럼 일을 하는 시기가 왔고 나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습관처럼 일을 한다면 10년이 지나도 나는 지금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었다. 나의 일이 일하는 시간만큼의 성과가 나는 일이기에 삶의 시간에 많은 시간이 일로 가득 찰 것이고 일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일만 하다 그렇게 나이 들어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면 그땐 일과 함께 나라는 존재도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누군가 나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넌 이런 사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찾았다. 학교 다닐 때 국지원이는 책을 안 좋아했고 안 친했었다. 지금의 국지원이는 책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 날이면 서점에 가면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한번 고민해봐, 한번 생각해봐 하는 느낌표와 물음표를 던져주는 책 선생님들. 답을 찾기 위해 책을 붙들기 시작했다. 나의 고민에 큰 느낌표를 던져준 책이 있다. 10년 전을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 일에 매몰되어 하루하루 일에 끌려다니던 나에게 멀리 보는 방법을 알려준 인생 쪽집게 선생님 책. 일본은 물론 한국 여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작가 아리카와 마유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멘토라고 한다. 이런 멘토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날 수 있다니 일터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던 시기에 운명처럼 만났던 책. 65년생인 작가님은 마켓 점원, 의류 매장 점장, 웨딩 플래너, 카피라이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 40이 된 나이에 작가가 되고 이후 사진가, 영화 감독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도전적인 모습으로 젊은이들의 선망의 삶을 살고 계신다 한다. 오, 웨딩 플래너를 하셨더라고라. 그래서 더 이 책이 와닿았던 것 같다. 계속 성장하는 이들은 알고 있는 멀리 보는 연습이라. 웨딩 플래너가 직업인 나는 웨딩 플래너로 끝날 것만 같아 늘 겁이 났었는데 그게 내가 너무 코앞만 보며 살아왔기에 겁이 났던 것이라는 걸 책을 읽으며 느꼈다. 지금의 나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나를 그리며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 일을 하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루의 시간 중 일하는 시간이 많다면 일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멀리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10년 전을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 그렇게 지금의 나는 웨딩 플래너이자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포토그래퍼이자 오랜 시간 웨딩 플래너를 하며 꽃 공부를 한 플로리스트가 되었다. 이 책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다음 컨텐츠에서 10년 전을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한다. 오늘은 맛보기로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며 인사드리려 한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프롤로그.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 아주 중요하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따로 배운 적 없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끔은 피해가고 싶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처방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비관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피해가려고 움츠린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다가올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맞아야 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분명 그런 주문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그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1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의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10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가 다릅니다. 10년 후를 목표로 준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지내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은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커집니다. 현재의 나이가 20대라면 30대를, 30대라면 40대를, 40대라면 50대를 그려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이런 경험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과거에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대 때가 힘들기는 했어. 그렇지만 그때 나는 활기차고 밝았는 걸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도 물론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긍정하는 것도 삶에 큰 에너지를 주니까요. 하지만 당장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이 바로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10년 후에 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만약 당장 2, 3년 안에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면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간다는 리스크도 포함해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사회에 통할지는 모르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일을 하나씩 정성껏 해나가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어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은 무서워도 이대로 10년 후를 산다고 생각하니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설마 굶진 않겠지. 만일 일이 잘 안 풀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놓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낙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관적인 생각만으로는 원하는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낙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치러야 할 비용, 닥칠 수 있는 위험도 미리 생각해서 각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다양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낙관적으로 사는 방법이지요. 무엇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인 자세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을지, 더
더 나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철저하게 낙관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않고 전진할 각오가 있다면 10년 후의 미래는 분명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안정적인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선택지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자신이 지나가는 과정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책 프롤로그 너무 좋죠? 저 이 책으로 진짜 멀리 보는 연습을 아예 그 개념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10년 후를 살고 있죠. 10년 전에 제가 키운 10년 후의 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 되게 만족스러워요. 삶도 만족스럽고 일도 만족스럽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습니다. 과정들 함께 나눌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책 10년 전에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 제가 읽고 느꼈던 점들 함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